자, 지금 11인치 태블릿을 구하신다면 무조건 이거 사야 합니다. 반그라 1분 만에 해결되고 가격도 10만원 미만이에요. 샤오신 패드 2024가 되게 유행을 많이 탄 이후로 2025가 또 가성비로 등극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네임은 아이디어 탭 11입니다.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2024랑 2025랑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고 화면, 해상도가 달라졌어요. 24년형은 스냅드래곤 685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25년형은 디멘시티 6300이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보면 성능이 한 30-40% 정도 향상이 됐는데 그건 이따가 벤치 한번 돌려볼 거고요. 또한 해상도도 1920, 1200에서 2560, 1600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화면을 볼 때 이 선회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샤오신 패드 2024년형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리뷰를 했었죠. 여튼 오늘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얘보다 좋은 11인치의 태블릿 많죠. 게임도 돌아가고 영상 편집도 하드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 많은데 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이죠. 얘는 이렇게 106,000원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9만원 후반대가 나왔는데 6,000원이 올라버렸네요. 아쉬워요. 여튼 106,000원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초가성비 제품이고요. 참고로 정발 같은 경우에는 22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얘가 또 정발은 5G가 나왔어요. 유심 쓰는 거. 걔는 25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인데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AS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 같으면 이거 쓰다 고장나면 하나 더 사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당연히 관부가세 없고요. 그러면 2024년형 사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24년형이 얘보다 더 비쌉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고가 없어서 하나만 걸려라 인 것 같으니 성능도 좋은 2025년형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음은 반글화입니다. 정품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글로벌 롬을 사게 되면은 반글화 같은 거 필요 없이 켜서 바로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얘는 처음에 받았을 때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글화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한글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중국어만 나왔기 때문에 반글화 하려면 뭐 영어를 받아야 되고 막 그 중국 내 어플에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받아야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편한 게 처음에 영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선택해서 한글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글화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뭐 재부팅하고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서 이거는 금방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처음에 기기를 키면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영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로 나와요. 여기에서 한글만 바꿔주면 되는데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검색해서 set edit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요런 게 나와요. 요 빨간색 배경에 초록색. 그러면 전 다운을 받았어요. 이거를 열면 여기에서 add new set 해서 여기에서 시스템 로케일즈라고 해서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ko 대문자 k r 그 다음에 zh 하고 아이고 대문자 들어갔네요. 이거 소문자 대문자 잘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로케일즈에 잉글리시 US 말고 한국어도 같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껐다 키면은 이제 한국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구글 키보드를 깔려고 했더니 구글 키보드조차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한정인지 모르겠지만 G 키보드 없으면은 그거까지 깔면은 깨끗하게 반글화가 됩니다.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럼 외관도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후면을 먼저 보면 이렇게 레노버라고 써져 있고 이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800만 화소 카메라이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있는데 얘는 5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면 여기 충전 포트가 C타입인데 약간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에 스피커 2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2개 해서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데 나름 괜찮아요. 완벽한 돌비로 들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그리고 여기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SD카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총 2테라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요 코너 쪽에 되게 특이하게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이어폰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 총 11인치인데 이렇게 베젤이 있다는 점은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요. 밝기는 500니트, 실내에서 지금 조명이 이렇게 밝은 데서 이 정도면 꽤 괜찮고 주사율은 90Hz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부드러운 화면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무게는 480g,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꽤 괜찮은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 여기까지. 자, 다음은 성능입니다. 사실 10만원짜리 제품의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여튼 봐야 되니까 한번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자, 벤치마크 CPU부터
싱글부터 돌려봤는데요. 싱글이 786, 멀티가 1995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기존의 2024년형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685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 보통 한 50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능 향상이 싱글만 봐도 한 60%, 그 다음에 멀티가 한 15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20% 정도 향상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GPU는 1247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작은 400 정도니까 이거는 거의 3배의 성능을 보여주죠. 확실히 2025년형이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메이저 플래그십이랑 비교해보면 좀 낮기는 하지만요. 하는 김에 3D 마크도 한번 해보죠. 조금 무거운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로 가볼 거예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1200이고 뭐 로우가 1195니까 거의 스테이블하게 나왔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전작에 비한 2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게 게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 머신이나 넷플릭스 머신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화질도 중요한데요. 얘는 넷플릭스 L1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FHD 화질로 선명하게 넷플릭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L3 나올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화면이 11인치인데 L3로 나오면 진짜 그 화질의 저하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1440p까지 나오기 때문에 화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머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게임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을 보통으로 하고 플레이했을 때 플레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조금씩 버벅입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모두 낮음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면은 플레이 할만할 정도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게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라이트한 게임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팁들이 있어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요 빠른 제스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고 체크해 놓으면은 괜찮은 게 이렇게 세 손가락 두 번 테크하면은 이렇게 분할이 바로 됩니다. 크롬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연다 이렇게 분할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요거 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하면 꺼지고 두 번 탭하면 켜지는 거 요것도 되게 편해요. 모르면 못하는데 해놓으면 너무 편하다는 점. 그리고 요 스탠바이 모드 요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탁상 모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인테리어적으로도 꽤 괜찮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얘가 막 8만원대 9만원대 정말 막 쿠폰을 뿌려가지고 막 힘들게 사던 애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쿠폰을 받으려면은 뭐 0시에 제한된 쿠폰을 받고 또 막 할인 뭐 코드 이런 것들 막 소진되기 전에 또 사고 오늘 소진되면 내일 또 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사야 8만원 그리고 저는 이거 9만원대에 샀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정말 올라서 106,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한 만원 정도 더 주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싼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가격이 싸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0만원으로 이 정도 성능의 11인치 제품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유튜브 머신이나 아니면 내가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저장해놓고 좀 큰 화면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기 위해서는 정말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추천드리고요. 구매는 쇼핑탭 아니면 밑에 더보기에다가 제가 최저가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직구 사이트 연결해 놨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이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영상 찍기 오전까지만 해도 10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만원 후반에서 10만원 한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태블릿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패드만 4개 있고요. 종류별로. 그리고 샤오미 제품도 리뷰를 많이 하면서 2개 그리고 2025년형 그 다음에 Y704세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가끔 이제 나가면서 보려고 손이 가는 애는 사실은 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뭐 좀 고장이 나도 부담이 안 되는 아이패드 같은 거는 막 150만원씩 하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막 쓰기 너무나 좋은 제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